이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 여러 가지 이슈 또 교계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종교 담당 기자인 우리 장렬 기자님 전화 연결해서 사회적 이슈 또 교단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렬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니스타임의 지성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렬 기자님이 저보다 이니스타임에 먼저 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기자님? 네, 이번 달 초에 워싱턴 DC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죠. 전 세계 이제 160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 169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슨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존슨법에 대한 전망, 폐지에 대한 전망과 찬반 주장 같은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존슨법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잘은 모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존슨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슨법은 1954년에 제정됐는데요. 예. 린든 존슨이라는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세제법이에요. 예. 지금 미국의 종교기관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대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편향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에는 불법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당 종교기관의 면세 혜택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법인데요. 그렇군요. 예. 네, 세법상 교회 등 비영리 기관은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정치적 연설이나 정치적 활동, 정치적 목적의 지출 같은 게 금지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존슨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계 내에서 매우 이슈화가 됐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 존슨법 폐지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존슨법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기독교계 표심을 염두하고 내건 공약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 존슨법 개정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부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있고 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존슨법 개정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행되느냐에 대한 어떤 시기의 문제인 거지 분명한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 존슨법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존슨법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미국 교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논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종교와 정치의 어떤 역학관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해 존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부딪힐 때 이 존슨법 폐지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큰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예. 우선 존슨법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보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예요. 수정헌법 1조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렇죠. 기본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그동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많이 좌클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낙태 문제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존슨법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정치적 발언의 제약을 받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존슨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얻게 될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반면 그 존슨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이건 잘못하면은 종교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타락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존슨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종교는 종교대로 또 본질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했다가 그 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그랬던 그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았죠. 그 종교의 정치화, 종교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요즘은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많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이럴 심해지고 때 있죠. 존슨법 폐지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존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와 종교와 또 정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 이슈가 등장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봐서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존슨법 폐지를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바램과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핀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